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운데 요즘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면서도 여전히 변호사 보수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높고 또 그래서 좀 싼 맛에 또 법무사들을 찾아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이제 하기도 해요. 오늘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에 약간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가서 예를 들어 누가 돈을 빌려준 사건을 이제 기본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여금 소송인데 대여금을 받지 못해서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거는 사람은 원고고 그 상대방은 피고예요. 그렇게 해서 원고가 돈을 달라고 이제 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하면 이 소장을 피고에게 이제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 소장 부분 송달이라 그러는데 보통 보면 이제 피고들을 이제 다 알죠. 아는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했으니까. 그런데 피고를 이름은 알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그 피고의 성명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 피고의 성명을 모른다, 주소를 모른다 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이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다가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주민등록번호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는데 피고는 이 원고로부터 소장 부분을 송달을 받고 그 답변을 해야 돼요. 돈을 빌린 적이 있다. 그런데 갚았다, 안 갚았다, 못 갚았다 이런데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보통 이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너가 부담해라.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 답변을 일정한 기간에 하지 않으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건 원고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무변론 판결 선고를 해버려요. 그리고 원고가 완전 100% 순수하는 거예요. 근데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혀도 비로소 그때 다시 피고가 내가 뭐 좀 바빠서 답변을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답변하겠다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요청하는 그런 답변을 써 넣으면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 기일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 이제 자기 주장을 해야 되죠. 자, 원고는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뭐 통장 거래 내역서다, 차용증이다, 곽서다, 확인서다 이런 이제 증거를 제출해야 되겠죠. 피고는 변제를 했으면 변제를 했는 뭐 역시 마찬가지로 무통장 송금증이라든가 뭐 영수증이나 이런 걸 제출해서 방어를 해야 되겠죠. 뭐 빌린 돈이 예컨대 5천만 원이긴 하지만은 4천만 원은 갚고 1천만 원만 못 갚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 주장을 하는데 상대방이 부인을 하면 그러면 또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론주의 하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이 인정하면 모르겠지만 부인을 하면 이제 증거를 하고 내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선 뭐 통장 거래 내역서라든가 뭐 문자 메시지 주고 받은 거, 통화 녹취록, 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뭐 확인서 이런 거 다 입증 서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이제 재판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이제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원고가 제출하는 서면은 갑오증이에요. 그 순서대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피고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이렇게 순서를 붙여서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그냥 당사자 본인이 소송하는 과정에서 갑 제 몇 호증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접수를 하면 법원 실무관들께서 이 순서대로 이제 호증 번호를 매겨주긴 하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원고나 피고가 서면을 제출하는 사람이 갑오증이든 을호증이든 순서를 매겨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원고가 3명이다 또는 피고가 3명이다 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는 순서대로 갑오증이 갑가 원고 1번은 갑가 제 몇 호증 원고 2번은 갑나 제 몇 호증 이렇게 가나 다라로 을도 마찬가지로 을가 제 몇 호증 두 번째는 을나 제 몇 호증 이렇게 호증 번호를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고 원본은 제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컨대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복사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은행 거래 내역서도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되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툼이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게 확실히 입증이 안 된다. 그럴 경우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럼 증인 신청서를 내고 법원에 가서 판사님한테
저는 이 부분에서 누구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세요. 라면 증인으로 채택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나 데리고 가서 법원에 데려가서 증인이다 하면서 증인신문 할 수가 없어요. 사전에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장으로부터 증인 채택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증인 신청서를 하고 증인 신청서를 낸 다음에 증인 신문사항을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한 게 예컨대 뭐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도 촉탁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의 감정이 필요하면 의사의 감정이 할 수도 있고 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해서 감정서를 낼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갑과 을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거예요. 원고는 공격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방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공방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심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재판이 성숙했다고 보여지면은 법원에서는 이제 판결 선고 기일을 잡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거예요. 판결을 선고할 때 마지막 변론 기일이 이제 변론 종결 기일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본인이 소송을 하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이 소송 기술에서 테크닉이 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 변론 종결하는 날 서면을 탁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기습 공격이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서 오늘 변론 종결 기일이긴 하지만은 제가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받은 서면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보냈는데 재판을 끝내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제출한 상대방의 서면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준비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일을 한번 더 잡게 한 다음에 충분하게 답변을 하고 준비 서면 써내고 변론을 종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원고도 끝까지 계속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서면을 써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를 써내도 써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피고도 마찬가지예요. 피고도 뭐를 써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공격과 방어 끝날 데가 없잖아요. 끝날 수가 없잖아요. 또 써내겠다. 나도 또 써내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재판장님이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다음 재판 변론 종결 마지막 기일 되기 일주일 전에 또는 보름 전에 서면을 최종적으로 제출해라. 거기에 대해서 각각 한 번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 다음에는 서면을 중지하고 변론 종결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할 경우에 이렇듯 이제 또 호증을 낸다라든가 주장을 한다라든가 입증을 할 때 그런 요령을 좀 알고 계시면 좀 편리할 거예요. 감사합니다.